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코스피가 좀 약간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그 사진에서 보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서강대 스타 교수라고 하네요. 서강대 스타 교사 김영익 교수라는데요. 김영익 교수인데 이분의 뭐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을 보니까 좀 나름대로 좀 독특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요즘 입도 꼬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 2000선 하락 대비하라. 서강대 스타 교수의 경고.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재를 갖고 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저는 이미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적정 지수를 28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선행하는 주가가 한국과 대만이고 두 나라 주가가 1월에 고점을 쳤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생각이 같아요. 좀 더 오르더라도 장중 고점은 3266은 넘어서기 힘들 겁니다. 주식을 더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할까 말까. 코스피가 지난달 25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한 이후 3100선 안팎에서 역걸음질하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에게 그 답을 구해봤다고 하는데, 이분도 보니까 대신증권하고 하나 대투증권 리서치 센터장 시절에 회사 TV 광고에 그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그만큼 유명세를 떨친 그냥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001년 9.11 테러 전후의 주가 폭락과 반등,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등 시장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여의도 쪽집게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말하기 쉽지 않은 주식시장에서 드물게 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는 단기적으로 3월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다. 작년 내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봤던 초심자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현재 34년째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2008년과 2020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써서 부채가 너무 늘었어요. 한마디로 부채에 의한 성장인 거죠. 거기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돈을 추가로 풀면서 부채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미국 자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좀 미국을 좀 자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2000년과 2008년 거품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레이 달리오의 거품을 판단하는 기준 7가지를 제시했고요. 첫째, 주가가 전통적인 척도보다 높은가? 둘째는 가격이 미래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셋째는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있는가? 넷째, 투자자들이 미래를 과다하게 사고 있는가? 다섯째는 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늘고 있는가? 여섯째는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한가? 일곱째,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척도가 법비지수인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 GDP죠. 이걸로 나눈 거예요. 법비지수가 100을 넘으면 주가가 과다평가됐다고 하는데 작년 3분기 미국 주식시장이 270%였다 하네요. 또 S&P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16배에서 40배로 뛰었다고 하고 그 미국 주식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거품의 징조죠. 한국 주식시장도 법비지수가 123%라고 보고 PER은 평균 10배에서 15배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이제 거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적정지수를 2800으로 잡는가 보네요. 이분은.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만큼 상승하는데 2800은 올해 명목 GDP가 4% 성장한다고 했을 때 적정지수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오를 때는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경착륙이에요. 그래서 30%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 주가가 그렇습니다. 미국 주가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된 이후 10년간은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2000년에서 2009년 S&P 500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예요. 구글이 제자리 찾아오는데 10년이 걸렸고 MS는 15년이 걸렸어요. 고점에서 주식을 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학김들이 참고해야겠다는 내용이겠죠. 미국 주식을 살 거면 차라리 중국 주식을 사라고 하겠어요. 이분은 중국 시장을 좀 더 복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부상은 미국의 몰락을 반영한다는 그런 제목을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거든요. 미국의 자유 여신상은 자유를, 중국의 만리장성은 안전을 상징하죠. 중국이 통계를 숨겼겠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자유보다 안전을 강조하는 중국이 더 잘 대처하고 있어요. 그게 세계 경제 흡입이라는 거죠.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분의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일단 이분은 뭐 중국 전기차나 중국 헬스케어 산업 쪽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융자산이 60% 주식인데 저는 주식을 계속 하고 있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꼭 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기를 조심하고 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투자가가 성공하는데 지금은 낙관하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60%가 넘으면 굉장히 높은 거냐? 뭐 그렇다기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50%, 일본 사람들은 한 14%,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9.7%라네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잘 하라는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도 적당하게 하라는 거겠죠. 될 수 있으면은 뭐 빚도 하지 말고 우리 영끌하는 개미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공개한다면은 이분은 채권은 잘 모르니까 채권형 펀드에 한 돈을 30% 정도 넣었다고 하네요. 주식은 거의 ETF로 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하고 중국 바이오 ETF를 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중국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주식은 삼성전자와 KT가 있다네요. KT는 배당을 받기 있고 KT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기본 원칙은 모든 투자에서 원금은 지켜야 된다는 거고, 수익률은 매년 11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을 가족 목표로 잡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 본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인버스 ETF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버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하여튼 뭐 투자 관련된 전문가들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 깰 정도로 이제 역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 같고,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당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김영희 교수 같은 분들의 이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혹시 더 좋으신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 아이디어, 그런 노하우, 경험담이 있으면은 참고해서 한번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약간 좀 색다른 분의 그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영희 교수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중국 쪽에 전기차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배당도 관심 있고, 그리고 지금 거품이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2,800선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2,800보다는 넘을 것 같은데 한 3,000 이상은 넘게 보는데 저랑은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